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 플랫폼에서 기술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신재현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SLM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우측 패널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정말 AI의 진영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LLM 모델과 에이전트의 도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지 그런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보고 LLM 모델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힐리오스를 이용을 해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힐리오스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LLM과 에이전트에 대해서 약간의 구분을 짓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친숙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이전트와 AI에 대한 구분이 사실 다소 모호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LL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채팅을 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작업을 할 때 이것이 에이전트인지 아니면 단순히 LLM 모델을 쓰는지 이제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LLM 모델의 기능이 좋아졌죠.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굉장히 확대해주고 어떤 작업을 빨리 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에이전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런 지적인 능력을 확대시켜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작업을 자동화해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목적을 에이전트가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의 영역을 단순하게 요약을 했을 때 인간의 지능을 확장해 주느냐 아니면 인간의 능력을 확장해 주느냐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LL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이 1년 사이에 너무나도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앞에 세션에서도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컨텍스트에 대한 또 다른 이제 그 동향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LLM 모델들은 대부분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프롬프트를 받아들였을 때 프리펠 과정에 풀 어텐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GPU 자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또 어텐션 과정을 거친 데이터를 KV 캐시에 저장을 하는 과정에 메모리 또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끔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에이전틱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에는 에이전트의 어떤 상황이 계속 변하면서 컨텍스트가 계속 이어지는 증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는 굉장히 쉽게 비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모델들은 이렇게 비대해지는 컨텍스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던 어떤 다이얼로그의 서머리라든지 아니면 플러닝이라든지 이런 동작들이 지금은 LLM 모델의 KV 캐시에 대해서 플러닝을 하거나 서머리하는 이런 동작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았던 구글의 터보컨트 같은 논문도 활발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컨텍스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저장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컨텍스트에 비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자체를 탈피해서 새로운 모델로 넘어가는 것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잊혀진 방식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RNN 방식은 고정된 사이즈의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RNN 방식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하이브리드하게 묶어서 마치 싱글 스토어의 LSM 트리 방식으로 컨텍스트를 시계열성으로 세그먼트화해서 증분시키는 그런 방식의 새로운 어떤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플리케이션의 우측 패널을 LLM 모델 기반의 어시스턴트 에이전트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게 되면 우측 패널을
제미나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를 서머리할 때 그런 데이터들을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로 옮겨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시를 해서 서머리하거나 어떤 작업을 쉽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인테그레이션 작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불특정한 어플리케이션과 LLM이 어떻게 소통하느냐, 인테그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또 제안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웹 MCP라는 방식이 또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프마입니다. LLM 모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고, 이제 순위 경쟁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이제 그닥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LLM마다 각자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 능력치가 이미 사람이 어떤 판별하기에는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최고의 모델을 선택하느냐, 그거보다는 업무에 맞는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세상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AI 모델을 호출하는 단일 인터페이스 상에서 그 어떤 프롬프트의 목적에 맞게끔 리즈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성능의 모델로 라우팅을 하고, 단순 작업의 경우에는 저사양의 저렴한 모델로 라우팅을 하는 이런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오픈 라우터 같은 사이트를 접속을 해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영역은 LLM이 사람 언어를 쓴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자체가 굉장히 부정확한 어떤 표현의 수단, 어떤 목적을 표현할 때 좀 부정확한 그런 수단인데,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이미지가 떠 있습니다. 제가 동일한 키워드를 제시를 하고 AI가 생성해낸 두 개의 그림인데요. 제가 제시한 키워드는 소쿠리에 사과가 있고 사과의 일부는 다소 덜 익은 상태이다. 그리고 그 사과를 집으려고 하는 사람의 손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제시어를 지시했습니다. 그때 똑같은 AI의 다른 세션에서 각각 생성한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제가 목적한 그림의 표현은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언어라는 것이 전달했을 때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소쿠리가 모양이 다르고 놓여져 있는 테이블이 다르고 그 뒤에 배경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을 실제 해보시게 되면 쉽게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표현한 그 이외의 내용들은 AI가 자신의 상상, 어떤 최적화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선택,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그 뒤에 배경들이나 테이블들이 다 그런 목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내 의지와 다르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실제 런타임에 어떤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안 이슈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특히 에이전트에게 어떤 목적을 설명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프롬프트가 또 길어지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죠. LLM과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LLM은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충실한 아웃풋을 내는 하나의 펑션과 같은 그런 동작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제시했을 때 LLM이 그 키워드의 목적에 맞는 결과를 내는 항상 똑같은 동작을 하는 어떤 펑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풋에 맞춰서 아웃풋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인기를 끌고 있고 관심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에이전트는 많은 이제 동작이나 의미상으로 많은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에이전트에게는 우리가 목적을 주어지는 거고 어떤 키워드로 어떤 결과값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제시했을 때 에이전트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론을 하고 행동을 한 뒤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또다시 그 결과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다시 추론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게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운영을 에이전트에게 맡긴다고 하면 무엇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주의해서 운영해 줘라고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쓸 수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상태를 계속 변화시키는 스테이트풀한 어떤 그런 머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피지컬한 모델이 없을 뿐이지 소프트웨어 로봇과 같이 똑같이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에이전트에 필요한 굉장히 많은 수의 MCP 서버의 연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LLM을 사용할 때는 특정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연결시키는 소수의 모델만 MCP 툴만 연결하면 충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한 상황에 대비해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MCP 서버를 연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에이전트의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어지고 컨텍스트가 급격히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구축할 때는 가능한 MCP보다는 MCP를 로컬라이즈 시키는 스킬을 구현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LLM과 에이전트의 구현과 어떤 어프로치 방식이 서로 많이 다르다라는 점은 굉장히 에이전트 시스템을 도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LLM과 에이전트의 구조에 대해서 다른 점과 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제 힐리오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펑션입니다. 여러분들이 LLM 모델을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컴플리션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펑션에 준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힐리오스 AI 펑션은 SQL 레벨에서 데이터를 언로드하지 않고 LLM 모델을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따라서 SQL에 어떤 그 컴플리션 펑션 같은 AI 펑션을 직접 콜하시고 어떤 외부의 LLM 모델 어떤 것을 사용할지 이런 지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싱글스토어 힐리오스는 외부의 어떤 모델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직접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힐리오스 컨테이너 서비스 내에서 LLM 모델을 호출할 수 있도록 키를 또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은 실제 AI 펑션을 이용을 해서 비정형 데이터에 유입되어졌을 때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리퀘스트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LLM 모델이 어떤 요청인지 이것이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인지를 분류를 하고 그걸 자동적으로 제이슨 형태로 집계하는 실제 데모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인풋 데이터는 생략이 되어졌는데요. 왼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SQL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프롬프트이고요. 오른쪽에 제이슨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센티멘트로 어떤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별도 하고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서머리와 실제로 레커멘데이션,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채워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적용하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데모로서 짧게 데모로서 보여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오토메이션입니다. LLM은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주변의 상황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결정한 뒤에 실제 오퍼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LLM이 싱글스토어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나 어떤 비즈니스의 리소스의 상황을 체크를 하고 실제 행위를 직접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MCP 서버에 해당되어집니다. 실제 동작하는 데모의 구성인데요.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 리퀘스트를 이메일 형태로 서밋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메일을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MC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LLM에게 내용을 분석을 하고 적절한 액션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LLM은 내용을 파악해서 이게 어떤 형태의 요청인지를 인지를 한 뒤에 그 요청을 처리해야 될 부서를 결정하고 그 해당 부서에
가용한 인력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get employees 같은 MCP 툴을 호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출해서 결과를 받은 그 대상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티켓을 생성을 해서 실제 사용자의 요청이 시스템에 저장이 되어지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는 이런 것들을 LLM이 자동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LLM이 어떤 자동화된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지 에이전트로서 어떤 기능을 반복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된 결과인데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이메일의 일부이고요.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이 LLM이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퍼포먼스 이슈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굉장히 긴급도가 있고, 이건 기술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며, 현재 가용한 인원은 윤재현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티켓을 생성을 해서 그 우측 그림과 같이 저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심플하게 동작을 하는 데모이고요. 이미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시겠지만 이 앞으로 에이전트를 도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또는 LLM을 이용을 해서 AI 업무를 자동화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실제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의 오퍼레이션을 대신하는 그런 예시입니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의 데이터를 분석용 플랫폼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운영할 때 화면에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관리하고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이슈를 트러블 슈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트를 구축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이전트는 파이프라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일시적인 자원 문제라든지 템퍼러리성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리트라이 한다든지 아니면 리소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오퍼레이션을 한 뒤에 파이프라인을 다시 기동시키는 이런 행위를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키마의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변경이 되어졌을 때 사람이 개입을 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판단을 하고 소스와 타겟을 맞추는 이런 작업을 하셨을 텐데 실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가져오고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가져와서 서로 비교하고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를 검토한 뒤에 실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DDL 문장을 생성하고 DDL 문장을 샌드박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해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도 실제 테스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프로덕션에 적용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를 꼭 넣어야 되겠죠. 에이전트는 이렇게 연속된 상태가 지속적으로 변하면서 자신만의 컨텍스트를 계속 이어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되면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동작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행동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프롬프트, 소트, 그 다음에 툴콜에 대한 로깅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게끔 됩니다. 힐리오스의 그 브랜칭이라는 기능이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샌드박스 기능에 굉장히 퍼펙트하게 잘 맞습니다.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클로닝을 해서 시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시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가 샌드박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때마다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면 시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드 데이터베이스가 만약에 1TB, 2TB, 한 5TB 관계없습니다. 실제 시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데는 약 30초 정도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프로덕션, 클론, 샌드박스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스토리지는 사실상 한 벌에서 조금 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CP에 대한 호스팅 기능입니다. 힐리오스 내에는 컨테이너 서비스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비터 노트북이라든지 파이썬 코드를 만든 것을 컨테이너 서비스 안에서 서비스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화면에는 MCP 서버를 호스팅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에이전트나 LLM 모델이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여러 번의 라운드 트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MCP 서버가 같이 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 스토어 힐리오스의 컨테이너 서비스 클라우드 펑션을 이용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AI 시스템이라든지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때 힐리오스의 응용이라고 힐리오스의 어떤 기능을 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오라 애널리스트 기능은 완전한 서비스로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영 시스템의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마트를 싱글 스토어에 그 힐리오스에 업로드하시고 그것들을 도메인으로다가 선언을 해주시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테이블과 컬럼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생성을 해드립니다. 물론 관리자께서 테이블이나 디스크립션을 한글로 재정의하거나 확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시스템의 어떤 동작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유저 컨텍스트로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확장하실 수도 있고 또 사용자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용하는 패턴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 도메인을 자동으로 학습을 하고 런드 컨텍스트의 비즈니스 도메인을 확장하는 기능이 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일부는 스키마상으로만으로는 비즈니스의 도메인을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한 영역도 존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키마를 어떻게 액세스하는지를 세이브드 쿼리로 비즈니스 도메인을 정의를 해주시게 되면 사람이 자연어로서 데이터를 조회를 할 때 오라 애널리스트가 그 데이터를 조회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드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의견을 대화로 다이얼로그로 분석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온프렘에 그룹웨어라든지 메신저 같은 어떤 사용하는 공용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용 플랫폼에서 이 오라 애널리스트를 임베딩 시킬 수 있도록 API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짧게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희 힐리오스 포탈의 오라 애널리스트의 포탈 화면이고요. 지금 다이얼로그를 한국어를 이용을 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면상에는 LLM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SQL을 제너레이션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출력이 되어지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 형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어떤 내용을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BI 툴로 가져가셔서 따로 구현하시기보다는 힐리오스의 애널리스트 이 안에 대시보드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어떤 조회를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온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대시보드로 고정해서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바깥에 부스에 오라 애널리스트의 라이브 데모 부스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식사하시고 부스를 방문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힐리오스와 LLM과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힐리오스는 여러분들의 AI와 에이전트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